다시 볼 끊고. 수평님들 유튜브 형들 어서 오시고요. 아침에 미국 축구 추천해드린 거 미국 축구 거의 다 맞았더라. 아쉽게 또 서브 막포 하나 틀려가지고. 근데 메인 잘 들어왔고. 느바 같은 경우 요즘 좀 광우병에 제가 좀 시달리고 있어요. 어제는 피닉스 제 얘기를 할 연장 가가지고 틀리고 연장 가가지고 뭐 4.5, 5.5도 아니고 7.5 프레니도 틀리고. 아쉬운 부분들도 어쨌든 있는데 오늘 해축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어제 역배가 좀 많이 떴는데 챔스팀들 좀 많이 터지더라고. 오늘 어떨지 한번 봅시다. 첫 번째 엘라스 대 볼로냐. 이거 볼로냐 승 볼게요. 그러니까 볼로냐가 챔스 떨어지고 잘해. 사실 챔스 기간에 볼로냐가 좀 지쳐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챔스 떨어지고 지금 잘합니다. 경기력이 좀 많이 이전보다는 좀 올라온 모습이고, 뭐 적응 못했던 뭐 달린가나 이런 애들도 챔스 때 사실 막 강제로 좀 선발 쓰고 막 이랬었잖아요. 뭐 로테이션 어쨌든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폼이 나쁘지 않아요. 대신 오늘 미드필더 쪽에 푸를러가 출전 정지로 또 가장 중요한 놈이죠. 빠져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전방이나 뭐 해가지고 쓸 선수들이 많다. 그래서 90분 내내 볼로냐 축구의 어떤 강도가 잘 들어가요. 강제로 챔스에서 좀 꼬라 박았는데 그때 경험치 먹은 게 지금 리그 후반기에 조금 힘이 붙고 있는, 거의 뭐 최근 경기에서는 볼로냐가 상대를 압도하지 않은 경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 경기력 자체는 좋아요. 다만 이제 뭐 퀄리티 개 패듯이 패도 뭐 못 이겼던 경기들도 있고 해. 원래 축구가 그런데 전방에서 어쨌든 강한 스코어는 없긴 하잖아요. 지금 최다 득점자가 9골 오르솔리니, 그 다음에 카스트로 7골이니까 10골 이상은 없어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어쨌든 원정 경기에 대한 변수는 있는데, 베로나 같은 경우 수비 어차피 안 됩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로냐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. 볼로냐 승으로 보겠습니다. 그리고 헤타페 대 꼬마. 이거는 일단 찾아보니까, 그러니까 꼬마가 결국에 주중에 이제 챔스 경기 레알 마드리드랑 이제 꼬마 홈에서 2차전 갔잖아요. 이제 원정에서 2대1로 아쉽게 경기는 약간 한 골 싸움 같았는데 3골이나 나왔어. 어쨌든 2대1로 좀 패배를 했는데, 찾아보니까 풀주전 나오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이게 뭐 리그 우승 경쟁하고 있잖아. 사실 리그를 고삐를 늦출 때가 아니긴 해요. 그래서 풀주전 나오는 부분입니다. 훌리안 알바레즈, 뭐 그리즈만 다 선발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. 뭐 측면에 요즘 잘하는 저기 그 누구야, 줄리아노 시메오나 이런 애들도 선발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, 이게 어쨌든 간에 분명히 60분 때나 빼주긴 할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로테를 돌리면은 후반 한 60분 정도에 투입을 해가지고 마지막 30분에 승부를 볼 거고, 이거는 이제 꼬마가 주전 일단 다 넣고 이긴 다음에 마지막에 지키겠다. 그냥 딱 봐도 그런 의도입니다. 그래서 원래 이번 시즌은 뭐 꼬마가 되게 뭐 원정에서도 마인을 뭐 꽤나 하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만, 원래 꼬마 원정은 사실 조금 타이트한 무앤무였거든요. 이 경기도 헤타페 홈에서 격투 축구를 기본적으로 하는 팀이고 무승부앤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. 어쨌든 무승부앤무 사이드로, 최근에는 꼬마가 원정 일정에서 경기력 대비 결과가 좋기는 했어요. 실제로 경기력 별로 안 좋았던 경기들도 있는데 그런 경기들에서 마저도 막 이기고 이러긴 했었거든요. 오늘 귀신같이 묻을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, 두 개 다 가시거나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햄머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. 첼시 대 레스터. 첼시가 지난 이제 코펜하겐 원정 가가지고 솔직히 약간 좀 졸전 느낌이긴 했는데, 뭐 상대의 좀 후방에서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들, 그런 것들 잘 이용해가지고 뭐 리스 제임스 중거리 골도 있었고 잘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승리를 거두고 좀 돌아오는 부분이고, 뭐 여전히 전방에 뭐 잭슨이나 뭐 마두에 이런 애들 좀 빠져있긴 합니다만, 근데 뭐 다른 애들은 다 출전이 가능하고요. 그래서 오늘 선발 라인업 일단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, 일단 11시 경기니까 우리가 10시에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고, 최근에 이제 리스 제임스를 좀 미드필더로 좀 기용하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지난 코펜하겐전도 그랬었고. 근데 사실 이게 좀 밸런스, 리스 제임스를 미드필더로 쓰면은 밸런스는 좋은데 공격력은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. 아무래도 이제 풀백 출신에다가
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리스 제임스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안정감은 있고 뭐 킥에 대한 한 방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뭐 엄청 공격적으로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지난 코펜하겐전도 사실 진짜 볼만 주구장창 돌리다가 끝났었죠. 오늘 누가 나오고 누가 어떻게 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. 까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팔머도 지난 경기 좀 선발로 유럽 대항전에 뛰었었고 전체적으로 첼시가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지난 4셈전은 물론 4대0 승리를 가져갔다고는 하나 뭐 4셈이었잖아.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저는 한 1대0, 2대0, 뭐 2대1 뭐 그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. 그래서 이거 3.5 언더 볼게요. 3.5 언더. 아주 많은 양의 골이 들어갈 것 같지 않다. 레스터 같은 경우 당장 뭐 공격 쓰레기죠 사실. 첼시 같은 경우 리스 제임스가 또 미드필더로 나오면 충분히 밸런스를 잡을 것 같고 어쨌든 일정도 타이트했고 한 부분에 있어서 3대1이 나오는 거 아니면은 언더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을까. 해외배당도 언더가 좀 많이 빠집니다. 배트맨도 언더 떨어졌고 언더로 보고요. 네 번째 토트넘 대 본머스. 야 토트넘 지난 경기 진짜 못하더라. 물론 저는 이제 본 분석 때도 패스했고 배팅도 안 했는데 알크마르는 진짜 무슨 괴랄한 자책골 하나 넣더니 졸전 끝에 끝나버렸는데 이거 그러니까 본머스의 변수는 그겁니다. 일단은 중앙 수비 쪽에 이제 뭐 자바른이나 이런 애들 계속 출전 정지에다 세네시도 오늘 불투명해요. 중앙 수비가 여전히 조금 후이슨 이 어린 수비수 제외하고는 믿을만한 카드가 딱히 없는 부분이고 뭐 그리고 본머스가 어쨌든 간에 강한 강도 강한 압박의 팀이잖아요. 라인업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뎁스가 얇아. 그러니까 본머스가 지금 순위 자체는 높아요. 좋은 축구를 하기 때문에 9위 그래도 꽤나 높잖아. 순위도 거의 한 번 이기면은 지금 몇 위까지야? 5위, 6위까지 올라가니까 그죠? 그런 부분인데 뎁스가 어쨌든 간에 중소 클럽이잖아요. 약해요. 특히나 미드필더 뎁스가 약해. 로테이션이 거의 안 돼요. 오늘도 라이언 크리스티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데 크리스티가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불투명이야. 물론 10시에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. 뭐 출전 여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루이스 쿡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측면으로 포변을 했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가 없어요. 그냥 둘 그게 백업 한 명 끝이야. 그나마 전방에서는 뭐 숫자가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앙 수비에 대한 공백 그리고 미드필더진에서 체력이 떨어졌을 경우 본머스의 그 강한 압박이 조금씩 약해지는 부분들. 제가 지난번에 그 울버햄튼전도 이때 그냥 본머스 개똥배 받았을 때 컵대회 때 이거 버렸잖아요. 후반 가면 갈수록 그 당연히 체력이 고갈되면서 경기력이든 뭐든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이제 토트넘도 안 좋으니까 그게 문제지.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바를 먼저 보고요. 양 팀의 기본적인 수비 뭐 이런 것들 크게 신뢰할 수 없을 것 같고 본머스도 90분 내내 강하게 압박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토트넘의 홈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구간도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주고받는 느낌으로 좀 보고 승패로 갈 거면은 저는 굳이 보면 본머스 승부입니다. 본머스 굳이 보면 넘어가고요. 다섯 번째 나폴리 대 피오렌티나. 아 그거 반대풀입니다 형님. 그거 잘못 적었다 이거. 반대풀이야 반대풀. 그 팀 상대 팀 풀. 잘못 적었네. 아 이거 참 표 다시 보내야겠다. 잘못 적었네. 강제로 프랭 간 거 하나 까버 알려줬네. 좋은 게 좋은 거지. 예? 일단 수정에 다시 올릴게요. 반대 프렌입니다. 반대 프렌. 정배 팀에다 프렌을 박아버렸네. 잠시만요. 수정은 해드려야 되니까. 네 채팅을 지금 봤다. 지금 봤어. 금방 보내. 1분이면 보내. 1분이면.
요렇크롬. 오케이. 다시 보냈어요. 다시 업로드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. 오케이. 닭집 결장자요? 닭집은 그 뭐야 저기 쿨루셉스키 빠지고 시샬리송 빠지고 솔랑케도 지난경에 좀 부상 예대한 여파 있어서 오늘 모르겠고 대신 뭐 로메로랑 반드번이 출전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. 넘어가고 나폴리 대표였나요? 나폴리 대표. 나폴리가 일단 오늘 안기사가 여전히 좀 미드필더 쪽에 빠지고요. 맥토미니가 지금 좀 불투명해 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필립 빌링이 지난 경기 인터밀란전이었나요? 나폴리 이적 후에 이제 데뷔골을 넣으면서 신고식을 좀 제대로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측면 쪽에 이제 다비드 네레즈 개인기 좋은 놈 이 정도 빠져 있는 부분이고 피오렌티나는 만드라고라 미드필더에서 이제 조율 능력이 좀 있는 놈이고 뭐 속도나 이런 거 좀 떨어지는 놈인데 출전 정지고 대신 아들리가 좀 복귀합니다. 미드필더 쪽에 아들리가 좀 복귀하고 뭐 요 정도 느낌인데 어쨌든 그리고 자니올 로스레이 같은 놈 출전 정지. 어쨌든 피오렌티나가 저 파나티아코스 원정 가가지고 야 이 경기도 무슨 무승부만 언더 봤는데 진짜 골키퍼들 호러쇼 하더라 둘 다. 골키퍼들이 그냥 그냥 뭐 때리면 들어가더라고. 하나도 못 맞고 가운데로 오는 것도 못 맞고. 어쨌든 3대2로 패배를 해서 다음 경기 이제 홈에서 또 치러야 되는 부분이고 피오렌티나가 아직 뭐 유럽 대항전에 대한 순위권 싸움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나폴리가 그리고 지난 경기 인터밀란전 어쨌든 간에 저기 뭐 안기사도 빠지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막 경기력이 막 그렇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. 뭐 무승부를 봤었잖아. 무승부 언더 1대1로 맞추긴 했는데 실제 경기력 자체는 나폴리가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양상이긴 했어요. 이게 확실히 홈에서만큼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조금 강한 모습이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어쨌든 공격력에 대한 문제 지난 경기 뭐 파나티아코스전 두 골을 뽑아냈다고는 하나 이거 사실 뭐 거의 약간 뽀로골에 가까운 골들이 조금 있었었고 뭐 실수들이나 골키퍼가 미스한 부분들 최근에 거의 골이 안 들어가요. 거기에 실점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나폴리가 생각보다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습니다. 나폴리 승 정도로 보고요. 그리고 잠시만요. 레알 대 라요. 이 경기는 이제 조금은 까다로운 듯한 경기죠. 레알 마드리드가 결국에 라요 상대로 일단은 최근 3번 다 무승부예요. 이번 시즌 라요 홈에서 3대3, 작년에 이제 레알 홈에서 빵 대 빵, 라요 홈에서 1대1. 뭐 그 전 시즌에 라요 원정에서 3대2로 지기도 했었고. 그러니까 라요 상대로 뭐 홈에선 진 적은 없습니다.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진 적은 없는데 무승부가 조금 있고 이긴 경기가 다 한 점 차예요. 다 한 점 차. 그러니까 레알이 라요 상대로 당연히 전력은 훨씬 앞서고 하는데 고전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. 뭐 이번 시즌에는 어쨌든 음바페가 들어가 있지만 보통 이제 레알 마드리드 전방은 슈퍼스타잖아요. 뭐 비니시우스 이런 애들 수비 가담 잘 안 해. 수비 가담 잘 안 해요. 근데 라요는 11명이 다 좆빠지게 뛰는 팀이에요. 주구장창 뛰어댕겨 애들 그냥 발바리 새끼들.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 활동량이나 이런 거에서 밀려요. 레알 마드리드가.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 전방 공격수들의 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좀 가져가긴 하거든요. 강팀이랑 할 때는 압박을 해요. 약팀이나 조금 느슨한 경기에서는 안 해. 슈퍼스타들이 그 맨날 열심히 뛰겠습니까? 감독이 좀 야 이 경기는 지금 빅경기다 열심히 뛰어줘나 이래야 뛰지 뭐 라유 정도 팀 만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안 뛴단 말이죠. 이것도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꼬마와의 챔피언스리그를 직전 경기 치렀고 또 다음 주 중에 치러야 되는 부분들 라요의 이 많은 활동량을 또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홈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관건인데 문제는 라요가 부상자가 많습니다. 부상자가 일단 라요의 에이스 28라존 최근 몇 경기 동안 부상으로 좀 빠져 있고 직전 경기 이제 전방에 은테카도 부상으로 빠졌고 수비 쪽에 이제 압둘 무민 얘도 전반에 부상으로 빠졌어요. 직전 경기 이게 애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후반전에 갑자기 부상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데프루토스 오늘 측면 쪽에 출전 정지고 카메오도 전방 뭐 백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도 부상. 부상자가 많이 늘었죠. 그러니까 라요가 이 강한
90분 내내 그냥 뛰어댕기거든요.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중간에 선수들을 바꿔요. 그냥 한 60분 되면 한 3, 4명 바꿔버려 그냥. 배터리 방전될 쯤에 쌩쌩한 애들 넣은 다음에 다시 뛰어요. 그래서 뛸 수 있는 건데 숫자적으로 오늘 일단 충분하지가 않고, 어쨌든 수비 쪽에 또 확실한 주전 자원도 한 명 부상으로 빠진 부분, 이게 좀 변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. 뭐 결국에 라이오가 90분 내내 높은 활동량을 가져갈 수 없다면 레알이 뭐 꼬마 원정 가는데 여기서 홈에서 또 못 이기고 갈 가능성 막 이런 것들 솔직히 많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그동안은 뭐 계속 햄무였고, 홈에서 무승부 아니면 햄무였고 거의 햄무였지만 오늘 뭐 마인을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, 저는 그래도 다시 한번 햄무로 보겠습니다. 햄무로 보고,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찍을 거면은 오바가 좀 나아 보이긴 해요. 그러니까 햄무도 어쨌든 간에 뭐 찔러보는 느낌이니까,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라이오 2프랜승을 보고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, 냉정하게. 그리고 이제 언오바 3.5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근데 2프랜이랑 오바가 뜨려면은 라이오가 두 골을 넣어야 돼요. 맞잖아요, 형님들아. 3대1 뜨면 오바는 되지만 프랜 안 되고 3대2가 나오거나 2대2가 나와야 되는데, 뭐 약간 좀 기이하긴 해요. 이 오바를 본 이유는 어쨌든 간에 레알이 전방에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라이오가 득점할 수 있다라고 본 거고, 뭐 라이오 같은 경우도 90분 내내 뛸 만한 그런 선수 자원을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레알이 뭐 한 골, 두 골, 그러니까 골을 충분히 박을 수 있다, 둘 다. 그래서 오바를 본 거고,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. 1엠무, 2엠무 이렇게 봐도 좀 될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넘어가고요. 엠폴리 대 로마. 일단 엠폴리 같은 경우 지난 뭐 제너 원정에서는 뭐 그 특유의 저득점 축구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, 엠폴리가 사실 최근에 진짜 안 좋았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유벤투스와의 그 컵 대회 그거 승리한 이후로 직전 경기 자체는 잘 치렀습니다. 그 전까지 뭐 5대0, 3대0, 뭐 2대1, 4대1 다 졌는데 유벤투스랑 묵해고, 물론 상대가 제노하긴 했으면 제노 솔직히 만만치는 않거든요. 근데 본인 수비가 좀 살아나면서 저득점 무승부를 거뒀다라는 점. 그러니까 한창 안 좋았던 흐름은 살짝 지나갔는지 뭐 아무튼 뭐 그 정도 느낌이고, 로마 같은 게 어쨌든 기세가 좋긴 해요. 직전 경기 빌바오전에서도 사실 거의 무승부로 끝났는 듯 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쇼무도로프가 자빠지면서 어떻게 슛 날렸는데 구석으로 들어가면서 2대1로 빌바오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, 어쨌든 중요한 건 또 빌바오 원정을 가야 된다라는 부분일 겁니다. 그래서 라인업을 봤을 때 로마가 오늘 로테이션이 좀 있어 보이고요. 왜냐면은 이게 뭐 아까 저 꼬마나 이런 데는 로테이션 안 들어가는 게 우승 경쟁하는데, 지금 로마는 일단 9위의 순위 자체가. 물론 이제 볼로냐랑 4점 차, 뭐 라치오랑 7점 차라서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이제 희망은 갖고 있긴 합니다만, 당장 유로파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디발라 같은 경우 오늘 휴식 선발로 안 나올 예정인 것 같고요. 디발라. 그리고 이제 최근에 폼이 살아났던 이제 첼릭 측면 수비 쪽에 얘 부상당했고, 잘 존나 못하다가 조금 잘하려 하니까 부상당하네 이 새끼는. 그리고 이제 센터백 쪽에 만치니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. 전방에서도 뭐 도우비크 이런 애들보다는 지난 경기 득점했었던 백업 자원, 이제 우즈베키스탄 공격수 쇼무도로프 이런 애들이 좀 선발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, 로마가 최근에 좋아진 부분은 그거예요.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강해졌어요. 사실 쇼무도로프 저런 애들 그냥 완전히 쩔이었거든요. 그냥 거의 아무것도 그냥 스쿼드에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전력 도움도 안 되는 애들이었는데, 라니에리 감독이 오고 나서 저런 조금 잘 안 쓰던 자원들을 좀 쓰고 하니까 주전 경쟁도 어느 정도 될 뿐더러 기회도 못 봤던 애들이 기회 받으니까 또 열심히 뛰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뭐 승리를 거두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죠. 경기력이 솔직히 막 엄청 좋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한 발짝 더 뛰고 좀 뭔가 조금 더 경쟁이 붙고 조금 더 이제 뭐안 쓰던 애들 열심히 뛰어주고 그 끝발로 이제 조금 승리를 거두는 경기들이 많은데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무승부에 볼게요. 무승부에. 엠폴리가 뭐 비빌 수는 있어도 이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. 로마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만큼, 로테이션 돌아가는 만큼 좀 끝발로 뭐 이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, 이기더라도. 그래서 무승부에 쪽 아니면 뭐 귀신같이 비기던가.
빌바오 대 마요르카. 뭐 좀 전에 봤던 로마랑 이제 홈에서 붙는 빌바오죠. 이 빌바오 같은 경우도 당장에 리그를 버릴 수는 없어요. 물론 중간중간 바야돌리드 막 이런 애들 만났을 때는 로테이션을 돌렸거든요, 빌바오가. 근데 어쨌든 오늘 마요르카 정도면 만만치는 않은 부분이고, 뭐 레알 마드리드랑 지금 승점 6점 차, 3위 레알과 6점 차, 비아레알 5위 비아레알과 4점 차. 지금 딱 그 4위에 껴가지고 위아래로 지금 충분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와줄 것 같습니다. 뭐 어쨌든 로테이션이 빌바오 같은 경우도 적절히 돌아가기 때문에, 다만 이제 수비 쪽에 센터백 쪽에 비비안이 지난 경기 부상당했고, 이니고 루이즈 갈라레타도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. 주전 둘 정도는 뭐 센터백이랑 미드 쪽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고, 산세트가 그리고 부상 복귀 후 컨디션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산세트 이제 빌바오 최다 득점자 13골. 그래서 지난 저기 뭐야 그 로마전에도 출전을 아예 안 했어요. 13골인데 벤치에 앉아만 있었어. 컨디션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부분이고, 마요르카 같은 경우 일단은 측면 공격 쪽에 나바로가 갑자기 부상으로 빠졌고, 다니 로드리게스라고 그 마요르카 이번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4골 6개의 어시 총 10개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놈이 있는데, 몸 상태가 100%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부상을 달고 있어요. 근데 출전을 할 거라고는 하는데, 일단 부상을 달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마요르카의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. 물론 뭐 아사노 열심히 띄워주고 뭐 무리키 뚝배기 있고 합니다만, 또 가장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공격수나 아니면 측면 쪽에서 열심히 띄워주는 나바로 같은 애들, 나바로 빠졌고 다니 로드리게스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. 처음에는 마요르카 2프레임 그냥 찍고 치울까 뭐 생각했다가, 마요르카 전방 애들 저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사실 빌바오가 할만하거든요. 홈 경기고, 마요르카 원정에서는 뭐 솔직히 거의 뭐 힘을 못 쓰잖아요. 홈에서만 쓰지. 그래서 이 경기는 빌바오 승에 언더로 보겠습니다. 마요르카가 무득점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베티스 대 라스팔마스. 이거는 제 생각에 라스팔마스가 내려앉지만 않으면은 다득점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베티스 같은 경우 어쨌든 전방에 공격력 자체는 준수해요. 뭐 박한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직전에 좀뭐 날려먹는 장면들도 있는데 골을 좀 뽑아냈던 모습도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스코가 돌아온 상황에서 공격적에서 확실히 해주는 부분들이 있죠. 여기에 뭐 로셀소 같은 애들까지 가담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, 뭐 로셀소나 중앙 미드필더 쪽에 로카는 여전히 빠져 있고, 이 정도 이제 공백이 있는 부분인데, 가장 베티스의 큰 문제는 수비에서의 조금 소프트함. 강하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수비를 해야 되는데, 경기마다 베티스 수비가 좀 소프트한 게 있어요. 그래서 계속 오박이네 베티스 경기가. 지난 경기 4골, 그 전에 3골, 그 전에 3골, 그 전에 이제 유럽 대항전 이거 헨트전 풀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홈에서 0대1로 졌던 경기, 그리고 그 전에 3골, 그 전에 3골, 그 전에 5골, 그 전에 4골, 그 전에 마요르카 원정, 이건 사실 워낙 좀 늪 경기긴 하잖아. 마요르카 원정 이때 1대0, 그 전에 4골. 그러니까 웬만한 팀 만나서는 골을 주고받거나 3골씩은 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.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 이제 센터백 쪽에 메케나, 라스팔마스 그나마 믿을만한 수비죠. 메케나가 오늘 출전 정지로 좀 빠지는 게 좀 아프고, 앞선에 이제 모레이로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. 킬리안 로드리게스도 오늘 질병 관련 이슈 있고 해서 전방이나 뭐 그러니까 전방에서 뭐 2선 쪽이나 아니면 수비 쪽에 결장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근데 라스팔마스가 점유율 축구하는 팀이라 내려앉을라나? 보통 내려앉는 경기를 잘 못하긴 하는데, 내려앉지만 않으면은 뭐 2대1이든 뭐 3대1이든 오바가 갈만한 경기 같아요. 배당도 뭐 1.60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고, 그래서 이거 오바 보겠습니다. 오바 베티스 경기. 유벤투스 대 아탈란타. 물 한 모금 마시고. 유벤투스가 뭐 사실 최근에 다 떨어졌죠. 컵 대회 엠폴리한테 홈에서 못 이겨서 떨어져, 챔스 뭐 PSV 연장 끝에 수비만 주구장창하다 결국에 한 골 더 먹고 떨어졌죠.
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경기 사실 엘라스 베로나전에 이거 주중 경기 그 뭐야 평일 경기였나요? 이때 우리가 마인 뭐 단폴로 갔었던 부분인데 유벤투스가 들리는 긍정적인 소식은 그거예요. 좀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오히려 챔스 떨어지고 컵 떨어졌지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긴 하지만 좀 정신 차린 듯한 그 강한 동기부여들. 사실 지난 엘라스 베로나전도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벤투스가 정신무장 자체는 좀 된 것 같긴 했어요. 경기력도 솔직히 뭐 오히려 좀 너무 열심히 뛰려고 하니까 전방에서 세밀함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거 진짜 좀 침착하게 했으면 4대0 5대0도 나올 수 있었던 경기인데 침착함이 좀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2대0이었던 거고 전체적인 선수들의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긴 했었습니다. 골키퍼 같은 경우도 전반 10분, 20분인데도 보통 골킥 나가면 설렁설렁 공 가져오잖아. 근데 무슨 추가 시간인 거 마냥 뛰어가가지고 공 가져와서 바로 패스하고 전반 10분에 그 정도로 골키퍼 그런 장면들만 봐도 동기부여적으로 이게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긴 합니다만 AC 밀란은 소도 잃고 외양간도 지금 못 고치고 있잖아. 물론 이기긴 했어도 어떻게 지난 경기 오늘 어제 경기 유벤투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남은 일정 자체는 뭔가 잘 소화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 어쨌든 챔스를 계속 병행하는 상황에서의 체력적인 저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에서의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복도 좀 심해졌고 엠폴리 상대로 5대0으로 이기면서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베네치아 상대로 빵대빵으로 비겨버렸죠. 저는 유벤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게 좀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된 모습들 아탈란타가 아주 좋았을 때의 상태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. 물론 부상자가 없는 건 좀 매섭기는 해요. 코손두 정도 제외하고는 뭐 그리고 스칼빈 장기 부상 이런 애들 빼고는 거의 부상자가 없는 부분은 좀 매섭긴 합니다만 유벤투스의 지금 동기부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귀신 같은 햄무 이게 프렌 배당이 좀 많이 빠졌어요. 해외 배당도 무승부 배당이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이라서 프렌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경기 귀신 같은 햄무가 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유벤투스 승무 사이드로 볼게요. 유벤 승무 사이드로 넘어가고요. 잠시만요. AC 밀란 근데 어제 어떻게 이겼어요? 2대0으로 지고 있는 것까지 봤는데 다시 보니까 3대2가 돼 있더라. 어떻게 이긴 거? 소시에다드 대 이제 세비야. 요것도 이제 소시에다드가 그 유럽 대항전 맨유와의 이제 경기를 어쨌든 소화하고 있죠. 그래서 소시에다드도 최근에 좀 로테이션을 좀 잘 돌리긴 했어요. 바르셀로나전에 거의 한 1.5군, 2군 가까이 내고 4대0으로 개털렸죠. 맨유전에 또 주전 내고 뭐 레알컵 대회 때 그 홈에서 1대0으로 지긴 했습니다만 주전 내고 레가네스전에 로테이션 돌리고 지금 뭐 퐁당 지난 경기 주전 썼으니까 오늘 로테이션 타이밍인가? 뭐 그럴진 모르겠어요. 뭐 딱히 뭐 크게 돌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미드필더 쪽에 수치치가 오늘 부상으로 최근 경기 부상으로 좀 빠져 있고 세비야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부터 계속 빠져 있었던 뭐 9대2 정도 센터백이나 거의 센터백으로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미드필더도 뛸 수 있고 9대2 정도 빠져 있고 거의 풀인데 저는 요거 세비야가 할만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소시에다가 어쨌든 간에 유럽 대항전에 조금 더 컵 대회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홈에서는 뭐 최대한 지지 않거나 어느 정도 로테이션 돌려서 효율적으로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경기력이 세비야가 뭐 최근에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지 않는 거 자체는 잘해요. 뭐 바르셀로나 이런 데 만나서 지긴 했는데 뭐 레알 바르샤 리그에서는 레알 바르샤한테 진 거밖에 없어 최근에. 그래서 무승부가 좀 많긴 한데요. 어쨌든 잘 안 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뭐 부상이었던 뭐 로콘가나 이런 애들 좀 복귀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. 그래서 부상자들도 마침 좀 돌아오는 타이밍이긴 하다. 비벼볼만 하다라고 보겠습니다. 이거 뭐 주중에 유로파도 있고 세비야 프랜승 보고 축구는 여기까지 보고 NBA는 마감 경기만 보면은 저는 오클 대 덴버 이거 오클이 이길만 하다고 보고요. 뭐 승이든 마인승이든 내일 홈그랜드 좀 복귀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요키치랑 이제 에런 고드는 출전하고 덴버는 특별히 결장자 없습니다. 스트로더 하나 결장인 거고 뭐 오클도 플라이너비라고 좀 보면 되는 부분인데 저는 경기력이 오클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또 쉬고 나오잖아 애들은. 스가나 애들 한 번 쉬었잖아요. 그래서 오클이 무난하게 이길 걸로 봅니다. 뭐 원정 덴버에다가
뭐 중간중간 뭐 에런 고든이니 뭐 마포준이 한 번씩 터지는 게 좀 매섭긴 합니다만 연장에 대한 여파도 있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오클 사이드로 보고 피닉스랑 댈러스 대 피닉스 이것도 피닉스 사이드로 볼게요. 피닉스도 화력 하나만큼은 괜찮아요 지금. 화력 하나만큼 뭐 수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비가 안 되면 뭐해? 댈러스는 공격이 안 되는데 그죠? 그래서 이거는 피닉스가 수비가 약하지만 댈러스 창이 너무 무디다. 그래서 웬만하면 지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거기에 뭐 피닉스의 좀 약점 인사이드. 근데 인사이드에 강점이 있는 애들 뭐 나지마자 이런 애들은 좀 매섭긴 한데 댈러스 지금 빅맨 다 부상이잖아. 그래서 피닉스가 이길 수밖에 없다. 요 정도 보고 마무리.